자, 이번에는 우리 교재 3페이지에 80회 기출문제의 재무회계 이론 문제 1번. 다음 중 부채의 정의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금액의 추정이 불확실하더라도 부채로 인식한다. 1번이 틀렸습니다. 모든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은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서 발생하고, 현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미래 경제 효익이 내재된 자원을, 경제적 자원을 희생하게 되는 거고,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을 기대되는, 이행된다는 얘기는 갚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기대는 현재의 의무를 우리가 부채라고 한다. 모든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은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 1번이 틀렸고, 다음 사례 중 재무상태표상 자본금 총액이 변동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을 유상으로 소각한 경우, 유상 소각하게 되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을 유상으로 소각한다. 이 유상 소각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다. 우리 소각한다는 얘기는 감자한다는 얘기잖아, 그지? 감자하면 차변에 자본금, 자본강사 무슨 가액? 액면가액이고 자기 주식을 소각하니까 대변이 자기 주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유상 소각의 의미가 자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했다가 소각한다 이런 표현인가 봐. 어? 유상으로 취득했다가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이니까 사올 때는 유상으로 사왔다는 얘기지. 그지? 그런 얘기인 것 같아 지금 내용이. 그러면 자본금 감소해요. 두 번째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유상 감자하면 차변의 자본금, 액면 가액이고, 유상 감자면 현금 등이 나가겠죠. 어쨌든 자본금이 감소하고,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 액면 분할을 실시하면, 액면 분할 실시하면, 뭐, 예를 들어서, 액면가액 만 원짜리 한 주를, 액면가액 5천 원짜리 두 주로 분할한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자본금의 변화가 없어요. 자본금의 변화가 없고, 주식 수는 증가하고, 액면 단가는 감소하겠죠. 그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까요? 액면가액 만 원 한 주를 액면가액 5천 원 두 주로 분할했다면 자본금의 변화는 없고 주식 수는 증가하고 1주가 2주가 되는 거고 액면 단가는 만 원이 5천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3번이 답이고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추가 주식을 발행한 경우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를 얘기해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 그러면 그 사채를 취득한 사람이 나중에 이제 주가가 올라서 주식으로 바꾸는 게 유리할 때 바꾸면 되고 주식으로 바꾸는 게 유리하지 않으면 안 바꾸면 되는 거예요. 주식으로 바꾸면 문제가 뭐였지? 총액이 변동하는 거. 그러면 사채는 원래 부채이니까 대변이잖아, 그지? 그럼 주식으로 바꾸면 차변에 전환사채가 오는 거고
대변에 자본금이 되는 겁니다. 자본금이. 얘도 그냥 계정 과목은 사채예요. 계정 과목 사채인데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전환사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1번 답은 3번이 답이고 1번 답이 아니구나. 2번 답은 3번이고 3번. 다음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의 재무정보 질적 특성 중 충실한 표현에 대한 서술이다. 우리 보통 일반 기업회 기준만 나오는데 종종 이렇게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이 나와요. 하나의 기업회 기준도 다 외우는 게 어려운데 이런 것들은 좀 안 좋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다고 하더라도 충실한 표현에 대한 서술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필요한 기술과 설명을 포함해서 정보 이용자가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고 정보 이용자가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 요소로 사용될 수 있는 재무정보의 가치를 말한다.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 요소는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요거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 현상의 기술의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하고 재무 정보의 선택이나 표시 편의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2번이 틀렸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써준 거는 그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거고요. 한국채택 국제기준 또 달라요. 조금. 그 뭐라 그러지? 한국채택 국제기준은 좀 수평적이에요. 수평적. 그래서 여러분들 그 3번 문제에서 다음은 한국채택 국제기준의 재무정보 지적 특성 중 충실한 표현에 대한 서술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왔는데 1번의 내용이 필요한 기술과 설명을 포함해서 정보 이용자가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다가 이게 완전한 서술. 완전한 서술. 그 다음에 현상의 기술에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그죠? 오류가 없는 서술. 그다음 재무 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어야 된다는 게 이게 중립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립성. 누구한테든지 치우치는 정보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1번, 3번, 4번은 표현의 충실성에 대한 내용이고 2번은 목적 적합성인데 목적 적합성은 지금은 이제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이 아니라 중요성이네, 중요성. 그지?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중요성. 한국채택 국제기준은 일반 기업회는 조금 다르네요. 조금. 그래서 3번 답은 2번이고요. 됐나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3번 답은 2번이 틀린 거고 4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증가시키는 항목에 포함되는 것은 건물 신축과 관련해서 기존 건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의 판매 수익. 새로운 건물을 지려고 기존 건물 철거하면 기존 건물의 장부가에 가고 철거 비용은 단기 비용 처리예요. 기존에 내가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진다면 기존 건물의 철거 비용과 그 다음에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은 단기 비용 처리하고 신축 건물의 취득원가에 들어가지 않아. 음. 이건 취득원가 차감이 안 돼. 잘못 적어놨네. 폐전의 판매 수익. 기존 건물 철거 시 장부가액과 철거 비용은 단기 비용 처리하는데
단 패자원의 판매 수익은 이 비용에서 차감하겠죠. 그지? 내가 제대로 안 읽고 써놨나 봐요. 규정 건물 철거 장부가니까 철거 비용은 단기 비용 처리하지. 예. 신축 건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음. 근데 이 비용이 만약에 1,000만 원이고 패자원의 판매 수익이 뭐 200만 원 들어갔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비용 처리하는 금액은 800만 원만 비용 잡는다 그런 뜻이야. 1번은 맞는 얘기 아니지. 취득원가 포함되지 않고. 2번 유형자산과 관련해서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데 소요된 직원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는 그냥 교육훈련비에 취득원가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시운전비는 취득부대 비용으로 보죠. 그지? 예, 취득과 관련된 직접 관련된 원가로 봅니다. 그래서 3번은 취득원가에 들어가고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원가는 취득원가에 안 들어가요. 4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그치? 예, 어,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해서 열분을 구입해서 보관하는 경우 발생하는 보관비 같은 거. 어? 업무용 컴퓨터 여유분을 구입해서, 만약에 나중에 필요할지 모를까봐 여유분을 사다 놨는데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면서 발생하는 보관 비용은 취득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 답은 3번이고요. 5번 백두산이 전기 7월 1일에 구입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법률법 상각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취득가액을 물어보는 건데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취득가액 물어보는 거고 내용연수 10년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은 0.2 단기 감가상각비는 180만 원이고 전기 7월 1일에 구입했네요. 단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이 280만 원이니까 전기에 상각한 금액은 100만 원이야. 그지? 취득 후 월화 계산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시오. 음, 지금 이제 단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에서 단기 감가상각비 180만 원을 빼면 전기 감가상각비가 100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정률법 공식이 취득원가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취득원가 곱하기 취득원 곱하기가 아니구나. 취득원가 여기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이것도 써놔야 되겠네. 전기 감가상각시 정률법 취득원가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당연히 전년도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죠. 그지? 전년도에 취득했으니까 이렇게 한 금액의 정률 20% 0.2에서 감가상각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100만 원 나온 게 아니구나. 곱하기 또 12분의 6이죠. 7월 1일에 취득했으니까 곱하기 12분의 6. 6해서 감가상각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2분의 6이면 이게 50%라는 얘기잖아. 그지? 100만 원을 50%로 나누면
여기까지가 200만 원이란 얘기고 200만 원을 또 0.2로 또 나눠주니까 여기가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에서 0.2로 곱해서 200만 원. 200만 원이 12분의 6이니까 100만 원. 12분의 6은 50%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100만 원. 갈 때 곱했으면 올 때는 나누는 거죠. 그래서 나누기 0.5, 200만 원, 나누기 0.2 해서 1000만 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80회 기출문제의 재무회계 이론 문제는 끝났고요.